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4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48일차입니다. 이제 곧 5년, 만 5년이 되고요. 오늘 역행자예요. 역행자 162페이지. 질문 두 번째, 맨 위에부터 읽을게요. 질문 2.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데, 어머, 이거 신기하다. 호기심이 있어서 뭔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겁을 먹고 있지 않나?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나? 여기서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혹시 겁을 먹고 있지 않는지 그런 질문이 있고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한번 볼게요.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만족스러운데 유지를 하고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지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 그죠?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뇌에서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인데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있다. 이 거부감이 반복되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난 이대로가 좋아 라며 산다면 일평생을 돈과 시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거부감이 든다면 이건 유전자 오작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뺨을 때린 후에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역행자에서는 내가 새로운 거, 그쵸? 그러니까 일평생 돈과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울 거부감이 든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유전자의 오작동이야. 유전자는 뭐예요? 진짜 선사시대 때부터 해서 두려운 게 본능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각성하고 벗어나라. 역행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의식 수업을 들었잖아요. 의식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을 했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뭔가를 했는데 칭찬을 받지 못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또 새로운 걸 할 때 도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야.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때 또 내가 잘 못했는데 칭찬받지 못했는데 야단 맞았는데 칭찬받지 못한 거 정도는 또 좀 그래요. 그냥 그래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내 감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근데 그 노래가 때론 좋긴 하네요. 그쵸? 저는 노래 안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되고 가끔씩 그냥 이렇게 듣고 안 듣느라는데 어제부터 누가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좋은 거예요. 음악을 또 좀 카페 음악을 틀어놓는 것보다. 그래갖고 오늘도 그냥 음악을 들었는데 되게 좋으네요. 감정적인 게 더 올라와서 내 감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볼 수 있는 거. 내 감정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멈칫멈칫하고 있나? 근데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왜 그런지 알아차려야 되고 거기에는 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숨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진짜 도저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새로운 게 이렇게 딱 보고서 그냥 괜찮다 싶으면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찐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확 몰입을 하는 경우가 막 있죠. 막 이렇게 몰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처음에 만났던 제가 하고 있는 이 베라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베라 플랫폼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 베라 플랫폼도 그렇고 이 의식 수업도 그렇고요. 처음에 딱 듣고 이거다 싶은 거 있잖아요. 베라 플랫폼이 이거다가 한 번에 오진 않고 한 5번 강의 들었을 때 김범준 사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딱 그걸 들었고, 그쵸? 제가 남자는 능력이 없다라는 옛날에 참 그 신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남자분들 강의를 듣고서 동기부여는 받아. 웃기잖아요. 김범준 사장님 강의 듣고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2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25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또 선생님도 다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 선생님이잖아요. 멘토 선생님도 참 신기하네요. 조유란이 들어왔어? 일찍 일어났나? 아, 일찍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는 여긴 역행자가 본능적으로 평온한 걸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평온함은 없어요, 세상에. 그죠? 전진이나 회복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거기 안에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야단 맞았을 때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특히 엄마한테 야단 맞은 일이 있었다. 저희 여기 며느리죠. 조유라님. 조유라님이 상장을 그렇게 100장이 넘게 받았는데 딱지치기 했다잖아요. 딱지치기. 저 처음에 상을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마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장을 받았는데 엄마가 칭찬을 안 해줘. 근데 공부는 잘해. 그러니까 상장을 계속 받는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딱지치기를 했대잖아요. 백몇 장을 계속.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아이들을 키울 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어이구야, 막 선물을 막 쏟아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때 인사하자. 네. 그래서, 어, 어릴 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컸어. 성장했어.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을까? 20살이 넘으면 이제는 어릴 때는 무작위로 내가 골라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식은 그냥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를 의식은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의식 안에서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도 안 해야 되지만 말을 하면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고 또 들으면서도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재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특히 부정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왜 두려울까? 이 이것저것 두려움이 많아요. 아직도 많죠.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줄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근원의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돼요. 재맥락해서 재맥락해 주시는데 재정립시켜 주시는데 아주 달인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 멘토 선생님께서 재맥락을 하는 거예요. 과거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은 있죠.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의 사건을 해석을 한 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오해를 해서 해석을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해석을 다시 오해를 이해가 되도록 그 에너지가 풀려가도록 하는 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야단 맞지 않았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사례들이 많아요. 또 뭐, 저는 이제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게 스노클링 하러 그 회사에서 놀러 가가지고 스노클링 하러 갔는데 막 그 물안경 쓰고 장착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물에 안 들어가요.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그리고 그저께 그랬나요? 정지연님이 물에 빠진 기억이 있는데 뭐 굳이 그쵸?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남아있어요. 물에 빠졌었던 그 기억이 남아있어. 그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줄기든 두려움을 느꼈었던 거는 찾아서 자꾸 느끼기를 하고 해소를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 그냥 여기는 전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 역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어릴 때 트라우마를 찾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트라우마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계속 찾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는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로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질문 세 번째 볼게요.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해 볼까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내가 손해 볼까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 회피 현상, 손실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볼게요.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두려움이 근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손실에 아주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거는 벌써 풍요보다는 결핍으로 들어가 있는, 내가. 그죠? 결핍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기쁘지가 않다. 1억 원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더 벌었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내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1천만 원 받다가 그러니까 1억을 벌다가 9천만 원을 벌면 1천만 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1억에서 1억 천을 1억 벌다 1억 천만 원을 더 받았을 때는 감사함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더 받았을 때는 감사한 걸, 진짜 감사한 걸 너무 몰랐어요. 돈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니까 막 써제꼈죠. 막 써제끼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는 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할 때 스트레스에 완전히 시달리고 넘쳤을 때는 감사함을 모르고,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손실은 생존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였다. 선사시대부터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사시대에서 손실은 생존, 내가 죽을까봐 생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신념, 내가 손해볼까봐. 또 이거는 근원적으로 내가 풍요냐, 아니면 결핍으로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결핍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결핍. 그래서 지금 우리 연봉은 5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바비를 1.2배를 주면 오히려 더 인재가 몰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알바비를 1.2배를 더 주면 더 오래 있고 나와 진짜 오래 있죠.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산을 맞는 그 계산을 하려고. 그게 마음의 그릇이죠. 내 마음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넓게 써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구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공부.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결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내 근본적인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내 근본적인 나. 나는 어떤 나이길래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죠?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배로 주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풍요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한다면 아르바이트생 뽑는데 걱정이 없죠. 일이 있어도 나갔다가 다시 좀 혹시 저 뽑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나 수준 낮은 사장들은 1.2배를 주면 50만 원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내가 손해인데 라고 하면은 1.2배가 아니라 정상적인 돈을 줘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인데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보는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손해본다라고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시험 하나 문제 틀려도 좌절한다. 좌절한다 그랬어요. 좌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좌절될 일을 계속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계속 경험을 끌어당겨서 내가 그 경험을 하고 있더라. 직장인의 경우 이직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연봉이 1,000만 원 깎인다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자아 실현을 할 것이냐 연봉이 1,000만 원 깎이는 거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죠? 깎인다고 해도 걱정 속에서 아무 발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욕하며 계속 다닌다. 연봉 1,000만 원이 깎여버리면 뭐 못 살겠다고 막 하는 거죠.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아실현을 잡지 않고 돈을 잡죠, 우리는. 그렇죠?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것은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몇 푼이라고 벌벌 떠는 거. 그쵸? 여긴 1,000만 원이 몇 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제가 미쳤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가 다른 거죠.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망상일 뿐이다. 유전자 오작동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다른 데서도 손해를 본다는 거죠. 다른 데서 좌절했어. 그럼 뭐야? 좌절한 경험을 또 다른 데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근원의 경험의 초기 증상을 찾아서 그거를 맥락을 바꾸는 게 참 너무 중요한데 이 경험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 경험이 어, 다른 데서도 다른 일을 해도 그 경험은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도 유전자의 오작동은 수없이 많다. 유전자의 오작동,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는 그거예요. 선사시대 때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오작동을 얘기해 주시는 게 유전자고요. 유전자. 우린 근원의 인간은 그러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또 아주 근원적인 태어나면서부터 3살 이전에 마음이 3살 때 형성이 다 돼버리잖아요. 마음이 형성되기 직전에 생긴 경험, 트라우마들,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긴 유전자,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보고 듣고, 소리를 듣고, 또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의 오작동이 또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아서
재맥락해 주는 게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 이에 대해서 궁금한데 유전자 오작동 수없이 많은데 궁금하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책, 클로지, 행동경제학, 생각에 대한 생각 등을 권하고 싶다. 이분은 책을 또 되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책도 중간중간에 이 자청 이분은 책들도 지금 네, 네 많이 이제 권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사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무한하트 계속 눌러주고 계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가볍게 공부해 볼 생각이라면 가볍게 공부를 해볼 생각이라면 퓨리스틱을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퓨리스틱.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선사시대부터 그 전에부터 선생님께서는 파충류 때부터 얘기를 해주시는데 완전 파충류부터 해서 자꾸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조상이 쥐라고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쥐였다고 쥐의 조상이 파충류 때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되어 온 거예요. 진화되어서 온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휴리스틱 근본적으로 해서 두려움이 어떤 게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온 것도 내 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틀려요. 근원의 두려움은 똑같은데 근원의 이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 오작동에 대한 거는 근원적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대한 트라우마는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트라우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찾아내는 거. 저는 공부하면서 찾는 게 이거 지금 이제 세 번째 여기 오작동을 극복하고 30억을 취하다. 그 이분은 오작동을 극복을 한 거예요. 그 30억을 취했대요. 야, 오작동 극복하고. 빠르게 읽고 싶다. 그쵸? 볼까요?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야.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어.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야. 유튜브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걸?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야.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려. 하지만 100명 중에 1명은 타고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거야.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거야. 절대 늦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야. 이분 같은 경우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오작동일 거야. 자꾸 긍정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3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까? 뭐 두려움이, 나는 늦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억을 벌었다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오작동이 있고요. 근원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의지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쓸 수 있는 200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의식 수준에 두려움을 100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200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넘으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의식, 마음치유 공부를 하면서 오작동이 되어 있는 걸 찾아서 계속, 지금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것들이 지금 두려움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서 그런 건지, 어, 진짜 삶은 사는데 경험을 하고 살아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행복한 경험을 하느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느냐, 불안한 경험을 하느냐, 슬픈 경험을 하느냐, 용기를 내서,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느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 여기 20에서 1000까지 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 목표를 정해서 거기서 또 조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벌써, 후다닥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내일 또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일요일 날은 또 어, 일요일 날 그 대전에서 또 세미나가 있죠.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시작.